참을 수 없이 가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을 붕대로 다 감아서 온 애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못 긁게 하려고. 근데 치료를 해줘야지 그걸 손을 묶어 놓는다고 될 일은 아닌데. 네, 안녕하세요. 퓨린 언니 김현진입니다. 오늘은요, 아토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토피가 무엇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라는 거는요, 일단은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되는 상태예요.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면 이 주변에 도처에 균도 있죠, 먼지도 있죠, 노폐물 같은 것들이 피부에 이제 들러붙게 되면서 자극을 주게 돼요. 그러면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게 내 몸에서 가려움증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토피가요, 경증이 있고 중등도가 있고 아주 중증이 있어요. 중증 같은 경우에 이제 진단이 명확해요. 근데 경증은 아토피라고 정의가 약간 모호한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가족력이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천식이 같이 있다. 특징적인 임상 증상 뭐냐면,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볼이 빨간 애들 있죠. 이걸 태열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돌이 넘어가고 성인이 되면서 접히는 부위가 가렵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그런 특징적인 임상 양상으로 아토피라고 이제 진단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아토피 진단이 되게 모호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전형적이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막 가려운 거예요. 아토피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알러지에 소인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토피에 소인이 있는 피부다라고 보면서 치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토피 피부염에 소인이 있다면 거기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참을 수 없이 가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를 손을 붕대로 다 감아서 온 애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못 긁게 하려고. 근데 치료를 해줘야지 그걸 손을 묶어 놓는다고 될 일은 아닌데, 저는 진짜 마음이 아팠던 기억에 남는 환자 중에 하나거든요. 네,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죠. 기본적인 거는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이겠죠. 스테로이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스테로이드 때문에 병원에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고요, 안 심할 때는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연고가 있어요. 그걸로도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먹는 약 중에서도 스테로이드가 있고 항히스타민제,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제 카테고리예요. 스테로이드는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그래도 비교적 적은 약으로 좀 조절을 하는 게 좋아요. 먹는 약 스테로이드 안 쓰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스테로이드를 써야만 해요. 잠깐 쓰고 약을 이제 바꿔야겠죠.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염증 작용하는 게 스테로이드예요. 관절염에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루푸스라는 병 들어보셨죠? 이럴 때도 꽤 많이 쓰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이식하고 나서 이제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고, 굉장히 중요한 약이에요.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약이기는 한데, 문제는 너무 장기간 복용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콩팥 위에 붙어있는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계속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많이 투여를 하다 보면 부신이 일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럼요. 아토피가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요새 유병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알러지의 한 병이거든요. 산업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이 아토피의 발병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진먼지 진드기, 카펫에 있고 침부에 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베개 커버나 이런 것들 잘 빨아주고, 또 중요한 거는 얘기하신 것처럼 음식이에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색깔 빨개지고 파래지고 하는 사탕, 젤리, 이런 것들에는 색소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아토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어른이 되면서 또 많이 먹는 게 인스턴트 음식이에요. 인스턴트 음식은 보존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보존제도 알러지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 조리가 돼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은 간혹 가다가 먹는 거를 권하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옷 입는 거, 이렇게 울 소재의 옷 때문에 아토피가 악화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면 소재의 옷을 안에다가 꼭 입고 그 위에다 입어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세안 습관, 목욕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샤워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샤워를 하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보습제 잘 바르기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부 보호 장벽이에요. 유전적인 원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장벽이 손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모든 것에 예민하게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 장벽이 너무 손상된 경우에는요, 장벽을 만들어주는 의료기기로 허가된 로션 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리쥬에이드라는 거고, 이거는 키오모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요, 약간 막이 형성이 돼요. 막이 형성이 되면서 이 안쪽에 있는 수분이나 지질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실비보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가 또 굉장히 큰 매력적인 거죠. 이 키오모라는 거는 뭐냐면 버섯에서 추출한 키토산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히나 의료기기 3등급의 허가를 받은 거예요. 피부 관리실도 잘 못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피부는 좀 개선을 시키고 싶다, 치료는 무섭다, 이럴 때 참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토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토피 이외에도 피부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는 설명을 오늘 드렸거든요. 생활습관 교정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이라든지 먹는 거, 옷 같은 거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르는 거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되고, 이걸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쌓게 되면 재발을 예방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퓨린 언니 김현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